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 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정리하시고 나가주세요. 옥탑방 하나 알아놨어요. 보증금도 안 들고 월세 20만 원면 되니까 거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정말 이게 내 마지막 삶의 자리란 말인가.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추석, 온 가족이 모여야 할 명절의 아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추석은 풍성한 수확과 화목한 가족의 상징으로 기억되지만 조성이에게는 다르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풍기는 냄새는 풍요로웠지만 마음속 허기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도 믿을 만한 자식도 기댈 수 있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날 거실 공기는 어딘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말없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고 며느리 소영은 고운 한복 대신 편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지요. 성희가 조심스럽게 이제 상 차릴까? 하고 묻는 순간 소영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건 저희 집안에서 필요 없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짧은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날아와 가슴을 베었습니다. 순간 성희의 손이 떨리며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절에 이토록 모진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시선은 방 안에 가득한 전과 송편이 아니라 차갑게 닫혀버린 며느리의 얼굴 위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듯 보였고 방 안의 모든 기척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성희는 무언가 잘못된 꿈을 꾸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었지만 그것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이어졌습니다. 소영은 손가락으로 대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 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정리하시고 나가주세요. 옥탑방 하나 알아놨어요. 보증금도 안 들고 월세 20만 원이면 되니까 거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절의 따스한 음식 냄새조차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다해 일군 집, 아들 키우며 지켜낸 가정,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눈을 피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침묵 속에서 더 큰 배신을 느꼈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대문 앞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잔인하게 울렸습니다. 성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무릎이 덜컥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그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이웃들이 보고 있을까 두려워 아무렇지 않은 척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추석 가장 풍요롭고 화목해야 할 그날, 그녀는 20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하고 외로운 발걸음 끝에 세상을 뒤집을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조성이는 며느리가 건네준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소가 적힌 쪽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추석 상차림 대신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서류 봉투가 전부였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언덕을 오르자 시야에 삐죽 튀어나온 옥탑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진 벽, 녹슨 난간, 먼지가 낀 작은 창문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의 층계를 지날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며 다져온 몸이었지만 이제는 세월의 무게가 전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계단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잠시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철문을 열었을 때 좁디 좁은 옥탑방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방 안은 삭막했습니다. 네 걸음이면 벽 끝에서 끝까지 닿는 작은 공간, 낮은 천장, 벽을 따라 선반 하나 달려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고작 주먹만 한 크기였고 바람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비닐 장판이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구석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과는 차원이 다른 누추함과 외로움이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니.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소음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명절이라 떠들썩해야 할 거리였지만 이 작은 방 안에는 그 어떤 온기도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자 머릿속에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감기에 걸려 그녀의 품에서 울던 그 모습, 학비를 대주려고 새벽마다 일터를 오가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들은 어머니를 이렇게 내몰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자 방 안은 더 음습해졌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똑똑 울려 퍼졌고 습기 섞인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도저히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말 이게 내 마지막 삶의 자리란 말인가?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덕수 씨 왜 나 혼자 남겨두고 떠났나요?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는 마치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은 이에게조차 기대고 싶은 심정, 그것이 지금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병마가 다시금 찾아올 것이고 외로움이 삶을 잠식할 것이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는 불꽃놀이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추석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의 귓속을 파고들며 잔인한 대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성인은 담요도 없는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겨우 버텼습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졌고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가난과 소외, 배신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며느리의 손가락질과 아들의 침묵이 뼈에 사무칠수록 오히려 결심은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비밀, 그 흔적이 언젠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작은 불씨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옥탑방에서 맞은 첫 아침, 차갑게 스며드는 공기에 몸을 움츠리며 눈을 떴습니다. 얇은 장판 위에서 보낸 밤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초라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물 한 컵조차 없는 텅 빈 공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사연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는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낡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손때가 가득 묻은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있는 메모장이었지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곳곳에 별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세,
건강검진 예약 같은 일상적인 기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에 다다른 순간 그녀는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빌딩 등기 서류, 금고안.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단어, 빌딩.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남편이었는데 빌딩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몇 번이고 더듬으며 눈을 의심했지만 필체는 명백하게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가방 안 깊숙이 보관했던 유품 상자를 꺼내자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봉투 하나 그리고 낯선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그녀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요. 성희에게.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열자 남편의 목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듯한 편지가 펼쳐졌습니다. 성희, 내가 떠나면 혼자 남을 당신이 가장 걱정됐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준비한 게 있어. 충정로 금고 안에 서류를 넣어두었으니 반드시 확인해줘. 이건 오직 당신을 위한 거야.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좁고 추운 옥탑방으로 밀어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그와 동시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도 함께 피어났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불법적인 일에 얽혀 있었던 건 아닐까? 빌딩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불안감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편지 마지막 구절은 그런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다 준비해뒀어. 조성혜 씨는 무릎 위에 편지를 올려놓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날까지는 가난과 버려짐에 압도되어 무기력할 뿐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남긴 흔적이 자신을 새로운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답답하고 눅눅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남편이 말한 금고를 찾아가 확인하겠다고.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석날 옥탑방으로 쫓겨난 처지였지만 남편이 남긴 흔적은 분명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옥탑방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담요 하나 없는 바닥은 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눈물로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편지를 꼭 쥐고 눈을 감으며 내일은 반드시 확인하겠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작은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막바지로 접어들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작은 가방을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20만 원짜리 옥탑방에 홀로 남겨질 뻔한 수모를 겪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향해 걷고 계셨습니다. 발걸음은 분명 가벼워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 차분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었던가라는 의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씁쓸한 체념이 한꺼번에 교차하면서 숨조차 고르기 힘들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두었던 200억짜리 빌딩의 존재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에 늘 평범한 시어머니로만 대했던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업신여기고 불필요한 존재처럼 내쫓으려 했던 그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숨겨두었던 비밀 자산, 그 빌딩이야말로 오늘의 굴욕을 단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추석날의 굴욕은 분명 치욕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껏 움츠러들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도심의 불빛은 유난히 화려했고 그 불빛 속을 걷는 그녀의 그림자는 점점 길게 늘어졌습니다. 작은 옥탑방에서 내쫓기던 순간과는 대조적으로 지금은 화려한 빌딩과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방 안열쇠에 닿을 때마다 가슴속에 웅크려 있던 자존심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어요. 나는 잃은 게 아니라 되찾으러 가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되뇌는 순간 얼굴 가득 미묘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억눌려 있던 속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나온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은 그녀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힘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돈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려는 단단한 의지, 그동안 외면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도시의 소음은 묘하게 그녀를 감싸는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다시 가족들 앞에 서게 될 것인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 단단히 뿌리내린 새로운 결심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움츠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무심한 태도에 상처받고 침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세계, 그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세계가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곧 200억짜리 빌딩이었고 그 빌딩이 상징하는 권력과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다음 스텝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다시 가족들 앞에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이어질까요? 오늘 밤의 이 결심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인생을 뒤집는 새로운 각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본의 주인공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혹은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순간 시어머니는 마침내 잊고 있었던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눈앞에 번쩍이는 도시의 빗줄기 속에서 그녀는 속으로 작은 외침을 되뇌었어요. 이제는 내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렇게 속삭이며 그녀는 어둠을 뚫고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집을 뒤로하고 혼자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묻혀있던 진짜 자신을 다시 불러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출 때마다 가슴속에서 묵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억눌렸던 자존심이 깨어나는 소리였고 무시당했던 존재가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으니 마음은 혼란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온 듯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바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쉽게 자신을 내쳤는지,
얼마나 무심하게 뒷모습을 보였는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 위로도 없이,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옥탑방으로 밀어 넣으려 했던 그 표정은 깊게 각인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표정이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심함이야말로 그녀가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도시는 점점 깊은 밤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건물들의 불빛은 마치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함께 힘겹게 모았던 자산,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이름으로 소유하게 된 빌딩.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관리하며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비밀을 꺼내야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눈앞에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그녀의 결심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오래도록 움츠러들었던 여인이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단순히 복수심에만 사로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분명 강력한 동력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언제나 희생하고 언제나 참고 언제나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모욕은 마지막 희생이자 마지막 물러섬이 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걸 알게 된다면 걔네들의 표정은 어떻게 변할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굳어있던 얼굴이 흔들리고 며느리의 날선 말투가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그려보니 차갑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단순한 화해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미묘한 안도감이었지요. 그녀는 가방 속 열쇠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이렇게 묵직한 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열쇠는 단순한 문을 여는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종속되지 않는 오롯이 자기 자신만의 인생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도심 위에 은은히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달빛을 올려다보며 지난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가족에게 매달려 있었는지, 왜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름이 더 이상 자신의 족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족에게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좋아. 이제는 나로 살겠어.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그 빌딩,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고 오늘의 모욕은 곧 내일의 반전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둠을 헤치고 자신만의 빛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아들은 아침이 되어도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늦잠을 잔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각은 점차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안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졌고 어제의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며 무심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초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을 서성이며 전화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어머니에게 닿는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신 걸까? 아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보다도 무거운 긴장감이 묻어나왔습니다. 평소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후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남편의 시선과 말투를 살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며 평소와 달리 침묵 속에서 작은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은 옥탑방으로 향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도 물건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고 사라진 흔적이었습니다. 그 빈 공간은 그 자체로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고 아들은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아내는 옆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바람이 창밖을 스치며 집안을 감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동시에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어머니의 부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관계 속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제야 눈앞에 드러난 것이었지요. 아들은 한동안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쉽게 마음을 다치게 했는지를 떠올리며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사이 며느리는 과거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배려와 관심을 무심하게 지나쳤던 순간들, 불필요한 갈등으로 치부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마치 작은 파편처럼 마음속에서 날카롭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나는 늘 당연하게 여겼을까? 왜 더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변화시킬 작은 촉매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어머니가 단순히 집을 떠난 것이 아님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시선을 피해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반드시 찾아야 한다. 마음속에서 강한 결심이 생기면서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결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안과 초조는 단순한 걱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겨진 작은 흔적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그 모르는 공백이 두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마음속 깊이 어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앞서 상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점 자신이 놓친 것들과 지나친 무심함을 반성했습니다. 과거의 작은 무심함들이 모여 큰 갈등과 상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이 쌓아온 감정의 벽을 인정하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어머니의 존재를 단순히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다고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마음속에서 작은 합의를 이루며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초조는 이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동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고 집안의 공기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묘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조성의 그녀는 아침 햇살이 빌딩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둔 분노와 억울함이 마치 폭포처럼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빌딩의 넓은 사무실 안에는 과거의 기억과 지금의 결심이 동시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 공기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움직였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 문서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과거 며느리와의 갈등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번에는 내가 정당한 방식으로 보여주겠어.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고 말겠어. 그 결심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빌딩 안을 돌아다니며 그녀는 과거의 흔적과 새로운 계획을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갔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지만 잠시 멈추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잘 준비했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게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해야 해요. 그 목소리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기대감이 묻어나왔어요. 비서도 그녀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무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지만 그 정적 속에서 계획의 불꽃은 점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와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고 견뎌왔는지를 떠올렸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노력들이 모두 지금의 결정을 만들었고 그 결심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과거에 느꼈던 서운함과 분노가 그녀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날카로운 판단력과 행동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딩의 최상층으로 올라가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며느리와의 언쟁, 손주와의 사소한 갈등, 하루하루 반복되던 불편한 감정들이 이제는 큰 그림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그 감정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을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결국 가족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빌딩 옥상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시야를 넓게 바라봤어요. 도시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 넓은 공간 속에서 자신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실감했어요.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긴장감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이제는 내가 움직일 때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녀는 건물 내부로 돌아가며 직원들에게 세밀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업무 하나하나가 전체 계획에 맞춰 정확히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실행되기까지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발걸음은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과거의 억울함과 분노는 이제 자신을 지키고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사무실에서 잠시 멈춘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손주와 며느리를 떠올렸어요. 그들의 반응, 그들의 감정, 그들이 느낄 놀라움과 당혹감까지 모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변화를 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은 시작이야. 누구도 나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해. 그 순간 사무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에는 분노의 흔적은 없었지만 결심과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었고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첫 번째 행동을 시작했어요. 이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 손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나왔습니다. 마음속 깊이 쌓아온 감정과 결심이 이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순간 시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준비한 계획의 첫 행동이 시작되는 날 사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와 직원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며 모든 문서와 계약서, 은행 처리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집중하며 모든 과정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손주가 다니는 학교나 며느리가 거주하는 옥탑방까지 연결되는 상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며 오늘이 변화의 첫날임을 깊이 느꼈어요. 오전 내내 그녀는 빌딩 곳곳을 돌며 직원들과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했어요.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업무가 계획과 맞아떨어지는지,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폈어요. 직원들은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모습에 긴장했지만 동시에 신뢰를 느끼는 듯 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해요. 누구도 실수해서는 안 돼요. 오후가 되자 그녀의 첫 행동은 본격적으로 현실로 나타났어요. 며느리가 거주하는 옥탑방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갔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통제했어요. 그녀는 화면 속 현장의 상황을 유심히 바라보며 미리 준비한 서류와 계약서를 꼼꼼히 점검했어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파장을 만들 것이라는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손주는 평소와 달리 며느리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어요. 옥탑방에서 벌어진 일들이 갑작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녀는 그 반응까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손주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권위와 결심을 인식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화면 속 손주의 표정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대로군. 이제 모두가 변화를 느낄 거야. 저녁이 다가오자 그녀의 계획은 점점 가시화되었어요. 며느리의 옥탑방 문제가 처리되며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비서에게 차분히 보고를 받으며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어요.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모두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안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묻어났어요.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당황하며 옥탑방 상황을 확인하러 뛰어나왔어요. 그녀는 이 상황을 화면을 통해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계획의 정확함을 확인했어요. 그간 느껴온 억울함과 서운함이 오늘의 첫 행동으로 모두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의 이 충격이 가족 모두에게 메시지가 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손주는 며느리와 함께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이미 움직인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평소라면 큰 소리로 갈등이 이어졌겠지만 오늘은 시어머니의 계획과 권위가 모든 흐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손주와 며느리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존재와 힘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어요. 저녁 늦게 그녀는 빌딩 사무실에 앉아 오늘 하루의 모든 과정을 돌아봤어요. 계획대로 흘러간 첫 행동, 예상보다 큰 충격, 손주와 며느리의 반응, 모든 것이 계산대로 진행되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이 왜 이렇게 준비해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 그것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첫 결과가 오늘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서류와 자료를 정리하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늘의 첫걸음이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도 모두 계획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설렘이 섞여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어요. 오늘의 행동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과 깨달음은 앞으로 더욱 강렬하게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가 떠난 본가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지만 내부에서는 심각한 균열이 커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예전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었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며느리도 점차 얼굴이 굳어지고 말수가 줄었어요. 아이를 키우며 유지해야 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늘어나자 두 사람의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흰 종이 위에 적힌 압류 및 경매 개시 통지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자 며느리의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민수가 황급히 봉투를 뜯어 읽었지만 내용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현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채무가 법적 절차로 넘어갔고 담보로 잡힌 집은 법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민수를 원망했어요. 대체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했습니까?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 울먹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빚만 남긴 채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의 분노는 치밀어 올랐고 손주는 그런 부모의 다툼을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업자와 낙찰 희망자들이 집을 둘러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치를 떨었지만 누구도 그 상황을 막을 수 없었어요. 집은 이미 법적으로 경매 물건으로 공고가 났고 시간 문제일 뿐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웃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창문 커튼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경매일은 다가왔고 공개 입찰을 통해 집은 다른 이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며느리의 다리는 힘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였고 갈 곳 없는 가족은 대책 없이 막막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손주는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요?
그 말에 며느리의 눈가가 젖어들었고 민수는 차마 대답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삿짐을 빼내는 날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낯선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서 있고 집안의 가구와 박스들이 하나씩 실려 나오는 장면은 참담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박스를 붙들고 있었고 민수는 남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던 날과는 달리 이번에는 자신들이 집에서 내몰리는 처지가 된 것이었어요. 그 역설적인 장면은 보는 이들조차 마음을 무겁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전셋집은 꿈도 못 꿨고 친정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어요. 남은 건 오직 좁은 옥탑방뿐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옥탑방은 얼마 전 시어머니를 밀어냈던 공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그 사실을 떠올리자 차마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자신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듯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가족은 짐을 챙겨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지독히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며느리는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을 어머니도 오르셨겠지.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구나. 옥탑방의 낡은 문을 열었을 때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그 공간에 이제는 온 가족이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손주는 불편한 낯빛으로 엄마 손을 꼭 잡았고 며느리의 눈에는 서러운 눈물이 고였어요. 이렇게 시어머니를 내몰았던 가족이 결국 같은 옥탑방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역설과 아이러니가 얽힌 그 순간 며느리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과거에 내뱉은 무심한 말들이 칼날처럼 되돌아와 가슴을 찔렀고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네요.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는 오늘 하루 종일 당황스러움과 혼란 속에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옥탑방에서 벌어진 일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고 이제 시어머니가 움직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불공평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떠올랐고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이상한 긴장감이 생겼어요. 손주는 시어머니의 계획과 힘을 몸소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며느리는 옥탑방을 정리하며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이곳저곳 서류를 확인하고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와 지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준비와 계획은 너무 치밀해서 며느리는 작은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지호야,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을까?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뭔가 느낌이 있었는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계획하신 것 같아요.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울분을 터뜨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며느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했어요. 아들도 조용히 옆에 앉아 엄마가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이 위로가 되면서도 오늘의 혼란스러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했어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의 계획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빌딩 내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모두 시어머니의 눈앞에서 체크되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야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능력과 결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손주는 그런 엄마의 표정을 보며 이번에는 자신이 대신 설명하려 애썼어요. 엄마, 할머니 계획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받아들여야 해요. 저녁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어요. 옥탑방에서 시작된 오늘의 혼란은 빌딩 전체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 흐름 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옆에서 엄마 괜찮아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준비한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억울함과 분노, 당황스러움이 뒤섞여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오늘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조금씩 생겼어요. 밤이 되자 시어머니는 빌딩 사무실에서 오늘 하루의 결과를 점검했어요. 며느리와 손주가 겪는 혼란과 당황스러움까지 계획대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동시에 내일과 그 이후에 펼쳐질 계획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오늘 느낀 충격과 혼란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었고 시어머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손주 역시 오늘 경험으로 인해 할머니의 결단력과 권위를 몸으로 느꼈을 거고 점점 그 힘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밤늦게 며느리는 옥탑방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오늘 벌어진 모든 일들은 충격적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철저함과 준비성 앞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손주는 조용히 곁에 앉아 엄마를 다독이며 엄마 괜찮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하신 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조금 안도했지만 동시에 다음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어요. 오늘의 혼란은 끝이 아니었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은 힘들었지만 나는 반드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계획한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야 해요. 아들은 그런 엄마의 결심을 지켜보며 혼란 속에서도 함께 힘을 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늘의 사건이 끝났지만 내일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손주 모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오늘 하루도 옥탑방에서 시어머니의 계획을 관찰하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여러 연락과 지시들은 하루 종일 그녀를 바쁘게 만들었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아들은 엄마를 지켜보며 필요한 것을 챙기고 옆에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오늘이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오전 동안 며느리는 빌딩 내각 부서로 전달된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시어머니가 어떻게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수 있는 작은 결정 하나에도 시어머니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손주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 할머니가 이렇게 계획하신 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천천히 이해해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빌딩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무게를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오늘 며느리가 경험한 혼란을 예상했고
그것이 곧 다음 계획을 준비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통찰력과 준비성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더해졌어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빌딩 내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업무를 수행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들도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며 보고해야 했어요. 아들은 옆에서 도움을 주면서도 엄마가 지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돼요.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들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저녁 무렵 옥탑방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하루 동안의 기록을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혼란과 당황스러움 속에서 시어머니의 계획이 단순히 가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손주는 엄마의 곁에 앉아 오늘 겪은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었어요. 며느리는 손주의 눈을 보며 힘든 하루였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내일의 계획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혼란은 끝이 아니었고 앞으로 시어머니의 계획은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 분명했어요. 며느리는 오늘 느낀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을 단순한 불만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발판으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손주는 엄마의 결심을 지켜보며 자신도 함께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하루는 힘들었지만 나는 반드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계획한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요. 아들은 그런 엄마의 결심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하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느꼈어요. 오늘의 사건이 끝났지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은 이제 시작된 것이었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모두가 조금씩 성장할 거예요. 며느리는 아침부터 빌딩 업무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조금씩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옥탑방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빌딩 내부에서는 시어머니의 꼼꼼한 계획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주는 엄마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일정을 체크하며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손주의 도움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오전 회의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보고서와 계획표를 받아보았어요. 세밀하게 짜여진 자료들은 며느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압박감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차분히 내용을 분석하며 필요한 부분을 체크했어요. 손주는 옆에서 메모를 도와주며 엄마가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겼어요. 며느리는 손주의 집중력과 배려심에 감동하며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점심이 가까워지자 빌딩 내에서 새로운 지시가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직접 할당하며 동시에 이전과 달리 조금씩 자율성을 부여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이 변화가 자신을 시험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손주는 엄마를 안심시키며 엄마, 할머니가 조금씩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면 돼요.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손주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작은 용기를 얻었어요. 오후에는 외부 미팅 일정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와의 협상을 진행해야 했고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주가 옆에서 미리 연습한 내용을 복습해주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주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미팅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조금씩 자신감 있게 발표했고 상대방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며느리는 긴장했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이 준비한 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흐뭇했어요. 미팅 후 빌딩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 오늘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를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꼼꼼히 확인하면서도 곳곳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많이 성장했네요. 앞으로도 이 페이스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에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주는 옆에서 엄마의 표정을 보고 마음속으로 드디어 엄마가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구나 라고 느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옥탑방으로 돌아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긴장과 업무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손주는 엄마에게 다가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며 힘든 순간도 웃음으로 바꾸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오늘의 피로가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과 시어머니가 계획한 다음 단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하루의 경험은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손주는 엄마의 결심과 성장을 보며 자신도 함께 힘을 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며느리는 오늘 느낀 긴장과 성취감을 바탕으로 내일은 더 자신감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하루는 힘들었지만 나는 반드시 앞으로 더 나아갈 거예요. 시어머니의 계획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해요. 손주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함께 내일을 준비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의 사건은 끝났지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고 그 속에서 모두가 조금씩 단단해질 거예요. 아침 햇살이 빌딩 내부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며느리는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알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어요. 아들은 엄마를 위해 준비한 자료를 점검하며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었어요. 빌딩 곳곳에서는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한 이벤트와 서프라이즈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전 업무를 차분히 마치고 회의실로 향하는 며느리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오늘은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를 모두 확인받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엄마에게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을 다잡게 하고 오늘의 목표와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힘을 얻으며 자신감 있게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시어머니와 회사 주요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평소와는 다른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늘은 당신의 날이에요. 마음껏 보여주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격려와 신뢰를 느끼며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발표가 시작되자 며느리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와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손주는 발표 도중 필요한 자료를 바로바로 전달하며 엄마를 서포트했어요. 며느리는 점점 자신감 있게 설명했고 회의실 안 사람들은 진지하게 집중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와 임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어요. 며느리는 긴장이 풀리면서도 감동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회의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 오늘 하루의 수고를 치하했어요. 정말 대단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성장했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은 엄마를 안아주며 엄마 진짜 최고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큰 힘을 얻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녁 무렵 빌딩 옥상에서 며느리와 손주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옥탑방에서 느낀 답답함과 긴장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대신 새로운 희망과 다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이제야 안심한 듯 마음을 놓았어요. 며느리는 오늘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단순히 시어머니의 기대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며느리와 손주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힘든 순간도 있었고 벅찬 감정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었던 하루였어요. 손주는 엄마에게 다가와 오늘의 성공과 성장을 축하했고 며느리는 손주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느꼈어요. 두 사람은 내일도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기로 약속했어요.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회상하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손주 그리고 나 자신까지 모두 지키며 성장할 수 있어요. 손주는 엄마 곁에서 눈을 감고 오늘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빌딩 안에는 평온과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오늘의 사건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과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 빌딩 외관을 천천히 비추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과 함께 며느리와 손주가 서로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감정과 성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희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과 시련은 오늘 하루로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여전히 두 사람과 시어머니가 함께 만들어 나갈 이야기로 가득할 것이라 보고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